SSG 랜더스는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구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팀은 5월 22일 일본 독립리그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우완 투수 시라가와 케이쇼를 부상당한 외국인 투수 로에니스 엘리아스를 대신하여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아스는 5월 1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전 준비 중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5월 20일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왼쪽 내복사근에 손상이 발견되어 최소 6주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SSG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6주 이상 결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KBO 규정을 신속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부상당한 외국인 선수가 재활 선수 명단에 올라가고 대체 외국인 선수는 부상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출전이 허용됩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팀의 외국인 선수 교체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상당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복귀하면 팀은 대체 선수를 다른 외국인 선수로 교체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 횟수가 차감됨 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 대체 선수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SSG의 국제 스카우트팀은 일본 독립리그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단기 대체 선수를 적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목표한 선수들을 직접 관찰한 후 클럽은 최종적으로 시라가와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80만 엔, 약 1,572만 원으로 KBO 규정에 따른 대체 외국인 선수의 최대 월급인 10만 달러, 약 1억 3,7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시라가와는 일본 도쿠시마 현 출신으로 2020년에 일본 독립리그의 도쿠시마 인디고 삭스에 합류했습니다. 2005년에 창단된 도쿠시마 인디고 삭스는 작년에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강력한 실력을 입증해왔고 2013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니폰 프로야구 NPB의 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도쿠시마의 에이스이자 3번이 개막전 선발 투수인 시라가와는 이번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 2.17, 리그 3위, 탈삼진 31개,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2023년 전체 시즌 통계는 15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3.56입니다. SSG는 시라가와의 투구 템포가 상대 타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의 빠른 공속도가 최대 시속 150km에 이르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경기 운영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는 클럽의 판단입니다. 처음으로 프로 야구 리그에서 뛸 기회를 얻게 된 시라가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프로 야구 리그에서 야구를 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저의 강점을 발휘해 팀 승리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라가와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제외하고 KBO 리그에서 뛰게 된 7번째 일본인 투수가 됩니다. 이전 KBO 리그에서 활약한 일본 선수들로는 이키리 사토시, 투수, 2003 두산 베어스, 모리 카즈마, 투수, 2003 롯데 자이언츠, 시오타니 카즈이코, 내야수, 2006 SK 와이번스, 타카츠 신고, 투수, 2008 서울 히어로즈, 가도쿠라 겐, 투수, 2009의 2010 SK, 2011 삼성 라이온즈, 오카모토 시냐, 투수, 2010 LG 트윈스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KBO 팀들은 외국인 선수들의 예기치 않은 부상에도 경쟁력 있는 로스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독립리그의 인재풀을 활용함으로써 SSG 랜더스와 같은 클럽들은 부상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력 있는 대체 선수를 찾을 수 있어 시즌 내내 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라가와가 KBO 리그에서 그의 여정을 시작함에 따라 팬들과 분석가들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SSG 랜더스의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기대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더 많은 일본 독립리그 선수들이 KBO에서 기회를 찾도록 길을 열어주어 두 나라 간의 야구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재영, 투수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한 이유는? 키움 히어로즈, 한국의 프로야구팀 는 5월 19일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 투수 장제영이 포지션을 변경하여 타자로 전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5월 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장제영과 구단 관계자들 간의 회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장제영의 팔꿈치 부상 치료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자연스럽게 포지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구단과 선수는 팀과 장제영의 미래를 위해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장제영은 덕수고를 졸업한 우완 투수 유망주로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키움에 지명되었습니다. 팀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9억 원이라는 상당한 계약금을 받았으며 이는 2006년에 기아의 한기주가 받은 1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 거액의 계약금은 젊은 투수에게 큰 압박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제영은 프로리그 첫 2회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재고 문제와 불안정한 컨트롤로 인해 9억 원 계약금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데뷔 시즌에서는 19경기에 출전하여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9.17을 기록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14경기에 서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7.71을 기록하며 고전했습니다. 첫 시즌 동안 장제영은 17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24개의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 번째 프로 시즌에서 장제영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향상된 기술을 선보이며 23경기에서 1승 5패, 평균 자책점 5.53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5선발 역할을 맡아 선발 로테이션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고척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장제영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피안타, 포볼넷, 7탈3진, 무실점으로 첫 승리를 거두며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그는 2024 시즌에 연봉 4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이전 연봉 3,200만 원에서 25%, 80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장제영은 올해 스프링 트레이닝이 끝날 무렵 팔꿈치 부상을 당해 개막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재활을 거친 후 그는 5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첫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0이닝 동안 2실점, 3볼넷을 허용하며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장제영은 타자로 전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장제영의 10년지기 친구 나승엽은 대중에게 발표되기 전에 장제영의 타자 전향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 처음 만나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후 덕수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장제영은 1라운드에서 키움에 지명되었고 나는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롯데에 지명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에서 나승엽은 장제영의 전향에 대해 나는 그와 자주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장제영의 타자 전향을 알고 있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시도할 때마다 아파서 잘 안 되니 위축되었다. 높은 기대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승엽은 장제영의 타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며 장제영은 타격을 정말 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가 처음 타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제대로 봤을 때는 더 달랐어요. 그의 파워는 정말 대단해요. 기술도 좋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랜만에 경기하는 거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가 가진 것은 저보다 나아요. 장제영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그는 구단과의 회의에서 유격수 포지션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구단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키움은 또한 팀의 미래와 선수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구단에서 제안한 중견수 훈련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승엽은 장제영의 수비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며 그는 원래 수비를 정말 잘했다. 고등학교 때 유격수를 맡았고 발이 빠르고 어깨도 좋으며 유연하다. 야수로서의 모든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제영은 2군 경기와 훈련에 참여하며 타자로서의 적응 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는 주로 타격 훈련에 집중하면서도 평소처럼 수비 훈련도 계속할 것입니다. 키움은 장제영의 전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며
장재영은 덕수고등학교 시절 투수로서 만큼이나 타격에서도 재능을 보였고 프로에 입문할 때 스프링 캠프에서도 타격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구단은 강한 어깨 등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장재영이 훌륭한 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새로운 역할의 유망한 시작으로 장재영은 5월 21일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3타석에서 1안타와 1볼넷을 기록하며 타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상쾌하게 시작했습니다.